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현관문을 열고 혹은 이제 현관문을 부시든지 유리창을 부시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거침입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현관문 손잡이를 막 이렇게 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도 안에 들어가서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거나 뭐 이랬던 건데 세상에 주거침입으로 나를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제가 주거침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A가 있어요. 자, A가 이제 피고인이 되는 전 남친이야. 자, 전 남친이 전 여친의 현관문 쪽에 가서 이제 기웃거리거나 뭔가를 막 걸어두거나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자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빌라에 살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복도도 있고 1층에 이제 중앙 현관도 있고 자, 이런 데인데 1층 중앙 현관문 시정 장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걸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뭐 들어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키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유리문을 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자친구 집 현관문 앞에 뭔가 좀 녹음을 하려고 몰래 뭘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귀를 기울여서 진짜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모를 해서 거기다 붙여놓고 온다거나 이런 거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피고인 측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거기는 뭐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도 드나드는 데고 누구나 문이 자동으로 열려 있어서 드나든 거 아니냐. 내가 무슨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 들어갈 때 몰래 막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현관문 앞에까지는 출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들어간 거고 뭐랄까 주거 침입의 고의도 또 없었어. 주거를 막 억지로 침해하고 막 그러려는 생각은 없었어. 그냥 열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뭐 묵시적으로 허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겠죠.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아니니까 자, 분명히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허락이 필요한 공간인 현관문까지만 간 거지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아닌 거 아니니?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된다. 뭐라고? 계단이나 복도 이런 데도 주거라는 거예요.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의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지 공용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들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출입했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니 택배하는 사람도 현관문 앞에다가 박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시키면은 배민 같은 거 시키면은 비닐 이렇게 묶어가지고 현관문에 여기 손잡이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걔네들도 다 주거 침입이겠네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반박의 근거는 뭐냐면요, 결국 주거자들이 어떤 것을 의도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허락을 한 거잖아. 자, 막말로 1층 계단에 놓고 갔어요. 그러면 나 5층에 사는데 귀찮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좀 갖다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주자들은 그걸 원한 거지. 그들이 내 현관문 앞에까지 오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헤어진 전 남친이 내가 뭔가를 보고 막 뭔가 깜짝 놀라게 뭐 현관문 앞에 뭘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걸 보면 난 어떻게? 겁나 무섭잖아.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가 굉장히 싫어하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은 해쳐진 거니까 단순히 야 1층 현관문 열려있던데? 내가 그거를 무슨 뭐 깨부수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 손으로 열고 내 발로 걸어 들어왔어 라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까지 다 당연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얘가 새벽에 침입을 했는지 아니면 오후 2시에 침입을 했는지 혹은 담을 넘어 들어왔는지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왔는지도 당연히 보지만 결국은 거주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이런 것들도 본다는 거예요. 자, 너 왜 왔어? 나 걔 그냥 너무 그리워서 왔고 뭐 좀 그런 거 아니잖아. 자, 배달하는 사람은 뭘 위해? 고객님을 위해서. 고객님 집 문 앞에 갖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겁먹게 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피고인은 어떤 거야? 너 다른 남자 만나냐?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막 녹음을 하거나 그걸 듣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출입 목적 같은 것까지 다 두루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층에 문이 잠겨 있었어. 그래서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어 하는 건 훨씬 더 쉬운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는 1층이 잠겨져 있지 않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현관문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 논리를 구체적으로 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거길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네가 오는 것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우리는 두루 살펴서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거야 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무조건 침입인 것도 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전국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때 그 고려의 정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난 걔 오는 거 싫은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꼭 주거의 평온이 깨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이제 바람을 피는 상대방을 우리 집에 오게 했어. 자, 그랬을 때, 한쪽이 없는 상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모르게 그렇게 침입을 한다고 했을 때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은 한 사람의 어떤 주거의 평온이 해쳐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는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주거의 평온이 해쳐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은데 제가 들어왔어. 그럼 무조건 침입. 이거는 아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나 빌라 1층 공동 현관에 문이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아무나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어떤 요소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의 침입이라 함은 정말 현관문 안, 몇백 몇 호 그 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복도 혹은 1층 공동 뭐라 그래야 되나 복도 이런데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까지도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고 특히 또 위요지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가 있을 때 그 앞에까지 나와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지 정원 이런 부분까지도 주거의 어떤 주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침입을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을 때 그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 빌라 1층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은 사실 깨지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서 1층에 있는 게 어떻게 올라오겠어 이러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이따가 어떻게 나가지? 저 사람 언제까지 있는 거지? 너무 무섭다. 저러다가 계단으로 갑자기 뛰어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두려움을 준다면 당연히 주거의 평온이 깨진 거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근에 주거 침입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졌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두루 살펴봐야 돼서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데 막 들어왔다? 이런 식이라고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시각 혹은 그런 판단이 필요하고 다양한 최신 케이스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주거침입죄를 변호하거나 혹은 고소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